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리의 투사이자 거리의 목사님이신 최영국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바쁘게 지내시죠? 예, 요즘 그 세월호 참사 6주기 통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청와대 피켓 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매일같이 지금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신도분들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안타깝게도 신도가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새롭게 이제 기존 교회 목회를 열심히 안 하고 해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현장이 제일 목회지고 또 고난받는 이웃들이 제가 이제 목회하는 그 대상자들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형태가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모임, 그게 중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래의 교회 목회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낮에는 투쟁하는 민중들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또 밤에 되면 대리운전으로 또 생계를 직접 해 나가시는 정말 실천하는 목회자로서 한국 사회의 고민들을 민중들과 함께 나누시고 살아오시고 있는데 투쟁이라는 두 글자는 함께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투쟁의 의미는 목회자로서는 사실은 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정말 거리로 내몰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또 목회자로서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역할을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은 뭐 아까 저에 대한 일단 평가를 조금 해주셨지만은 그냥 당연히 또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현장들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몰라라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더 제 어떤 양심을 짓누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지에서 함께하는 것이 뭐 강력한 뭐 어떤 사회 변혁의 투쟁 물론 이제 그 마음이 한켠에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주 목적이라기보다도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아픔의 현장에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자제에 이제 기독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는 대단히 불평등 지수가 세계 OECD 국가에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는 이제 한국 사회가 돌아보고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되고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들이 이제 절실한 때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낮은 데를 다지면서 근본 변화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각각의 어떤 그 노동자는 노동자, 농민은 농민, 그리고 이제 빈민 그 어떤 민중 대중들 각각의 어떤 위치 역할에서 그거를 조금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 변화낼 수 있는 그냥 부닥히는 자신들의 어떤 일들에만 투쟁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들도 이제는 좀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사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저기 한상균 동지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로서 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제 계시다가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일을 하는 이 권유하다의 이런 이 부분의 일들 저는 참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노동자 계층 속에서도 가장 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 세계의 변화도 될 것이고 또 다른 이제 그 뭐 농민이나 또 다른 민중 빈민 이런 층에서도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되게 이제 사회 이제 전반에 지금 모순들이 이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격변기다. 한국 사회를 그동안 분단의 모순과 계급의 모순 그리고 이것을 고착화시키는 교육의 모순들이 늘 이 불평등을 이제 고착화시켰다 이런 진단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닥이 어디일 것이냐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변화를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권유하다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권유하다는 사실 조직 노동자를 대표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대단히 주변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조직 노동자를 더 강화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왜 조직될 수 없는 노동자들을 당사자로 조직화한다 이런 길을 나서는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과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어려운 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많이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벌써 이제 한 작년 10월 9일 날 창립했기 때문에 반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흐르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는 우려와 의문에서 그런 운동이 설마 이제 가능하겠어? 가능하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유하다는 사실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그동안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요구한다라는 우리의 그냥 공허한 바램 이것을 이제 넘어서 이제 한자를 줄였죠. 하겠다 우리는. 누가 그동안 가장 소외받고 배제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름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그리고 근로기준법 안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제 이런 운동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힘으로 세상과 교섭에 나서겠다 이게 이제 사실 중장기 플랜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연 그 당사자들이 이 실업이 물밀처럼 물려오고 있고 코로나 재난 상태가 어떤 파급력이 날지 모르고 또 최소한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근로기준법 정도는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4대 보험 정도는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또 그조차도 정말 그림의 떡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당의 압승으로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총선을 끝나서 이런 근본적인 민생의 문제는 이런 가장 이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법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분명해져야 가능할 거라는데 혹시 총선 이후에 지금 거대 여당의 역할들을 어떻게 가늠해 보신지. 어쨌거나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부분은 운동 논리로서는 항상 조직 중심의 운동 논리를 펼쳐나가면서 그거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더 이상의 지금 이 역할이라고 할까? 어떤 힘을 더 이상 지금 발휘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권유하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들과 같은 정말로 그 중에 노동자 중에서도 그 노동자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소외계층들
뭐 이런 분들을 찾는 이런 역할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왜냐면은 지금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떤 고정화된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네. 근데 그게 고정화된 틀이 그동안에 이 잘못된 정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네. 잘못된 구조 안의 틀에 박혀가지고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모르고 첫째는 잘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자기 주장을 권리를 펼쳐낼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권유하다의 어떤 그런 운동은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바로 알게 해주고 그 권리를 찾게 해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저는 앞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제 빈민 네. 대상들 뭐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네, 분들 네, 이런 네, 분들도 네. 마찬가지고 소상공인까지 예. 다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단순 그냥 무조건 네. 농사 짓는 일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걸 어떻게 사회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농사 일로 자신들의 어떤 삶의 값어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이제 좀 그런 운동을 이제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네, 보고 네. 있고 그 차제에 이제 권유하다가 그렇게 그 역할을 이제 좀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어떤 운동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지형이 이제는 소위 이제 수구 보수 뭐 꼴통 거구 보수, 뭐 수구 보수 해도 됩니다. 그런 세력들을 떨쳐내고 네네네. 일정 부분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지향적인 이제 정당이 정부 여당의 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차지에서 저는 현 새롭게 구성되는 정치 지형에서도 이제는 이런 요구들을 좀 담아가야 된다. 예. 그동안의 어떤 자기네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요렇게 해서 우리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끌어안고 하는 것보다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내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뭐 사실 그 정책 입안들 이런 정강 정책들 보면은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라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말로 우리 사회의 그 바닥에서 자기의 권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펼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시민들을 향해서까지 찾아가서 시민의 권리를 오히려 일깨워주고 그거를 충분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지형으로 좀 바꿔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게 되면 사실 많은 산적한 현안 문제도 많지만 올해가 이제 전태일 50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50년 전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열사께서 이렇게 절규를 하셨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법, 우리가 헌법이 있고 노조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2조와 11조는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차별해버리고 제약하는 악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정도는 이번 2020년에는 반드시 저는 해결돼야 된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된 노동자, 뭐 민주노총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만은 민주노총 또 한국노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범민주 세력들이 최소한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근로기준법 정도는 모든 노동자한테 그리고 4대 보험 정도는 한국 사회가 사회 안전망으로 검토할 이런 시대가 됐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께서 공약한 ILO 협약 비준이라든가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노조할 권리 이런 문제들은 이미 이제 우리의 요구를 넘어서 이제 집권 여당의 공약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뭐 공약이 다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직접 이제 당사자들의 힘을 모아서 국회 이제 청원도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만에 대한 청원을 당사자를 모아내는데 저는 종교계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성당에 사찰에 나오는 수많은 신도들이 종교인들이 가족 속에는 차별받는 노동자들 권리를 제약받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을 건데 이것을 갖다가 종교도 금년에는 전태일 50주기라는 한국사의 대단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서 이 역할들에 대해서 법 개정, 제도 개선에 함께 저는 참여하는 힘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교회도 이제 그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가지 않고 영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영상 작업을 이번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참에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소위 지금 최근에 한기총 같은 어떤 보수 교회 이런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명과 평화 그리고 정의를 일구는 그런 어떤 목회를 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현안 뭐 당장의 세월호 참사 6주기라든지 또 우리 김용희 노동자 같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런 현안들을 좀 우리가 같이 엮어내서 영상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작업을 일단 1차적으로 고난주간, 부활절 주간에 저희들이 마무리했고 그리고 지금 2차적으로 저희들이 마침 기획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노동절을 앞에 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태일 여사 50주기를 앞에 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다 실제적으로 생업의 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어떤 노동자들의 문제를 실제 이거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진영과 노선과 무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작업을 좀 한번 펼쳐내죠. 그래서 일단은 노동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격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열악한 어떤 노동 현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이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을 어떻게 좀 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그걸 이제 성서적 관점에서 좀 풀어서 격려와 함께 우리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쭉 한번 만들어서 한번 유튜브로 공개해보자.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격려도 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동 현실의 어떤 그 구조,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교인들이 나서서 그것을 국가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어떤 노동 그 어떤 구조, 지금 실제적으로 뭐 신자유주의 체제를 너무 의존하는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이거는 명백하게 성서적인 관점에서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그거는 정말 성서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먼저는 기독 노동자들이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노동자들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노동 구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서 좀 바꿔낼 수 있는, 그렇게 좀 가져가는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좀 펼쳐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뭐 늘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노동 현장에 가서 특히 이제 억울하게 거리로 내몰리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좀 알려내는 그런 역할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통해서 먼저 그렇게 좀 펼쳐내고, 필요하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담아가지고 그 메시지로 좀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교회도 이제 성장위주의 지금까지 한국 경제와 그 동일한 시선으로 왔던 과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 이제 정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건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회초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회초리는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에서 한국사에 지금 가장 근로기준법에 바뀌어 있는 노동자가 1000만이 넘는데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교회가 등한시한다. 그럼 뭐 어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20만이 아니라 200만, 300만, 1000만에 진짜 이 국회의원들 이건 해야 된다. 라고 청원을 교회에서 해준다라면 저는 정말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걸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요청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운동을 저는 뭐 권유하다 홍보대사 해주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홍보대사도 요청드리고 그런 당사자 직접운동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행동 그냥 요구만 해갖고 세상 안 바뀌더라고요. 그 운동에 저는 목사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고 권유하다에서도 그런 응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권유하다가 한 걸음씩 내딛는 중요한 순간들은 때로는 무모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길은 열 수 없다라는 분명히 함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성직자님들도 찾아뵙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부분들이 있으면 많은 조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권유하다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권유하다 화이팅!